자, 이제 조립품 첫 번째 예제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조립품의 드릴지그 조립 예제입니다. 자, 조립품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알아야 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은 차근차근 처음부터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파일 중에 어셈블리 파일 예제를 한 것 중에 보면은 드릴지그라고 조립품 예제 파일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 폴더로 들어가서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 있는 것을 이제 갖고 오려면은 새로 만들기로 일단 조립품 환경을 열어보도록 합시다. standard.iam을 선택해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립품 환경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도면을 보고 조립품을 가져오려면 자, 요거는 분해도고요. 요거는 분해도고, 자, 우리는 요번 시간에 이 부품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조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부터 갖고 오시겠어요? 제일 메인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부품을 먼저 가져오게 되겠죠. 뭐 이런 간단한 조립품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은 뭐 큰 기계 설비라든지 아니면 단일 기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계를 갖고 오게 되면은 여기 기준 부품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거를 뭐 소위 말하는 기준 부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프레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녀석을 가져와 볼까요? 자, 그 예제를 진행하시면서 1번 여기를 보시면서 여기에 보시면은 부품 리스트가 나와 있죠. 1번이 베이스라고 나와 있죠. 그죠? 베이스 부품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조립품 상태에서 부품을 배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작성해 놓은 부품을 조립품 환경에다 불러들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조립품 환경에서 아예 새로 부품을 작성하는 명령인데, 이제 배치 명령과 작성 명령은 이거는 일단은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 자, 작성 명령은 좀 기본적으로 작성을 할 때 다른 부품의 솔리드 면 위에다가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다르겠네요. 일단은 작성 명령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작성 명령을 클릭하게 되면은 부품의 이름과 템플릿과 파일의 위치를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새 구성 요소 이름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정하시고, 파일 위치는 여기서 새 파일 위치를 찾아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든 플레이트 파일이 어디다 저장되는지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마우스 커서에 이렇게 부품 마크가 붙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허공에다 그냥 찍어버리면은 허공에다 그냥 찍어볼까요? 허공에다 그냥 찍어보면은 어느 부품하고도 관계가 없는 자유로운 부품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작성을 해가지고 돌출 명령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성해서 만드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배치해서 만드는 방법. 플레이트를 예를 들어 이렇게 불러와서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작성과 배치의 차이점을 아셨죠? 작성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 빈 종이를 조립품에다 깔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거고, 배치는 이미 작성된 부품을 불러와서 배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지워버릴게요. 그러면은 배치 명령을 우리가 불러와 보도록 합시다. 배치 명령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일반 배치와 그 다음에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place from bolt하고 iROG 구성 요소 배치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place from bolt는 여러분들이 볼트 서버, 그러니까 PDM 서버를 여러분들이 그 회사 컴퓨터나 네트워크망에 구축을 하고 계시면은 거기 들어있는 부품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고, iROG 구성 요소 배치는
우리가 그 중급 때 배우게 될 자, 아이로직을 이용해서 만든 부품을 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 보는 우리 교재 있죠? 우리 교재나 우리 강좌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일반 배치와 그 다음에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입니다. 일반 배치는 이미 작성된 부품들을 불러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라는 것은 뭐냐면 인벤터의 표준 라이브러리인 컨텐츠 센터에서 부품을 불러와서 배치하는 것을 뜻합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배치 명령을 클릭을 해서 우리 그 드릴직 그 예제 파일에 드릴지그라는 예제 파일 폴더 안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드릴지그라는 폴더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자, 첫 번째 부품부터 넣도록 하죠. 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1번 베이스를 먼저 두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베이스를 선택한 다음에 자,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것이 2014 버전부터 새로 이제 우리가 바뀐 부분인데 옛날에는 이제 배치 명령으로 해서 첫 번째 부품을 불러오자마자 첫 번째 부품이 가지고 있는 원점과 그 다음에 조립품이 가지고 있는 원점이 일치가 되면서 고정이 되는 타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많았나 봐요. 왜냐면은 그 첫 번째 부품의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들을 잘못 그렸을 때 그거를 이제 뒤집어야 되는데 자, 그게 올바르게 안 됐을 때 보면 원점을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첫 번째 부품의 원점과 조립품의 원점을 일치시킨 일 없이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원점의 고정 배치 요걸 하게 되면은 옛날 버전하고 똑같이 첫 번째 부품의 원점과 그 다음에 조립품의 원점의 중심점을 서로 맞춘 상태로 고정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 X축, Z축, Y축을 잘못했다 그러시면은 예를 들어 X축으로 90도 회전, 그죠? Y축으로 90도 회전, Z축으로 90도 회전 이런 식으로 자 회전을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회전시킨 상태로 원점을 고정 배치를 시켜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메이트 사용과 확인이 있는데, 아이메이트 사용은 뭐냐면은, 이것도 중급에 배우게 되는 내용일 텐데요. 부품이 다른 부품과 인접할 수 있는 자동 메이트를 아이메이트라고 부르는데, 아이메이트를 이제 집어넣은 부품이 있다면은, 아이메이트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해버리면 되죠.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베이스 부품이 가지고 있는 중심점과 그 다음에 조립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심점 이 두 개가 서로 일치된 상태로 고정이 되어 버립니다. 자, 저번 강의 때 배웠었죠? 고정된 상태의 부품을 앞에 이렇게 클립 표시가 붙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벤터는 기본적으로 멀티 배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부품을 불러오면은 하나만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품이 잔상이 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이 상태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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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은 몇 개라도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부품 트리 창에서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쭈르륵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자, 베이스란 부품이 첫 번째 부품은 이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클립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근데 나머지 2, 3, 4, 5, 6, 7, 8번 여기 이 녀석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클릭 표시가 없어요. 첫 번째 부품을 빼고 나머지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게 됩니다. 뭐 요거는 나중에 좀 배우긴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인벤터는 기본적으로 멀티 배치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뒤에 숫자가 붙어 있죠. 이 숫자가 뭐냐면은 자, 현재 조립품에 이 베이스란 부품이 몇 개가 배치됐다 라는 것을 자, 여기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간에 베이스 5번을 선택해서 지워버리면은 그럼 숫자가 밀려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8번 배치가 되었었다. 앞에 뭐가 있었는 앞에 중간에 빠지는 건 상관없이
이 부품이 여기 몇 개 들어왔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번호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어차피 우리는 이제 첫 번째 부품 말고는 필요 없으니까 나머지 부품은 지워봅시다. 지우는 방법은 부품을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버튼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쭉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버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쭉 드래그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위에 있는 삭제 명령 너무 위에 있네요. 자, 삭제 명령을 클릭해서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첫 번째 베이스 부품을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조립품 파일을 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준 부품을 불러와서 원점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좀 알아봤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 부품 배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